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PC 수리 업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급하게 AS가 필요한 상황에서 한두 번쯤은 검색 사이트를 통해 주변에 PC 수리점을 찾아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또 모두들 놀라셨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드는 게 정말 많죠. 제가 이전에 영상을 올려놓은 것도 있지만 정말 좋은 업체를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좋은 업체 선택하는 방법도 제가 이전에 올려놓은 영상들이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꾸민걸 PC. 자, 오늘도 역시 PC 오프라인 매장 21년 차인 꾸민걸 PC는 어떻게 수리를 하고 진단을 하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린 모든 영상은 실제 고객님께서 꾸민걸 PC의 매장에 방문을 해 주신 PC의 수리 과정을 담은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영상은 정말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바로 PC를 켰는데 모니터 화면 출력이 안 되는 증상입니다. 이거에 대한 원인도 굉장히 많은데 어쨌거나 이미 많은 영상들이 이 해결 방법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도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러한 영상들을 보시고 자가적으로 한번 해보셨지만 잘 안 되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PC 상태 점검도 요청을 해 주셔가지고 그 테스트하는 과정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진짜 화질도 안 좋고 하지만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또 제가 보여드리는 이 과정 하나하나가 그 하한선이 되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오신 본체 사진입니다. 그냥 조립이라던가 이런 걸 봤을 때는 그냥 잘 되어 있죠. 자, 먼지라던가 이런 거는 그동안에 이제 사용하셨던 그런 부분이었고, 요거는 케이블이 왜 빠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팬이 제대로 돌지는 않았겠죠.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PC를 한번 켜봤어요. 그리고 PC 하단 부분에도 이렇게 먼지가 조금 있었고요. 요거 팬이 안 돌아가네. 아까 요거 하나 빠진 게 요 상단 팬 요거 하나였네요. 이것도 자가적으로 뭘 뺐다 꽂았다 하시다가 빠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일단 전원을 켰는데 팬들이라든가 이런 거는 돌아가고 PC도 분명히 돌아가고 있는데 화면 출력이 안 되고 있죠. 자, 모니터 화면이 출력이 안 되었을 때 우리가 한번 진단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PC는 분명히 켜졌는데 모니터 화면이 안 나왔다. 그럴 때는 키보드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불 들어오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 넘락 있죠. 이쪽 부분에 불이 들어오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비품 스피커라고 있어요. 이따가도 영상에도 나오는데 조그마한 스피커에서 정상적인 부팅을 알릴 때는 삑 하고 한번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가 났는데 모니터 출력이 안 됐다. 그렇게 되면은 PC를 껐다 켰다 하는 게 아니라 PC에 연결된 외부적인 이런 케이블, 모니터와의 이런 케이블이라든가 아니면 모니터 쪽으로 한번 진단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카드를 지금 제가 탈거를 해 놓은 상태죠. 자, 클린 테스트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클린 테스트란 부팅에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만을 가지고 하나씩 테스트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지금은 사실 스탠다드한 경우이기는 해요. 스탠다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주 보편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증상이고, 이러한 증상에서는 거의 한 80~90% 정도는 메모리 접촉 불량이 많다, 이런 건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100%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100%가 아니야. 말 그대로 10%는 다른 것 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런 말이겠죠. CPU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파워 서플라이 아니면 케이스에 전원 스위치 혹은 메인보드, 메인보드의 메모리 슬롯, 여러 가지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도 열어놓고 하나씩 배제를 해 가면서 테스트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배제하는 방법 중에서 제일 좋은 넘버원 방법은 바로 클린 테스트, 누드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부품 하나씩 제가 지금 탈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케이스에서 제가 메인보드와 그래픽카드 이런 거를 지금 다 탈거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도 한번 탈거를 했어요. 지금 2023년도 18주차 제품이네요. 약 3년 정도 된 제품인데, 메모리의 이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PC를 사용 중에 있으신데, 만약에 삼성 거다 그러면은 나는 분명히 26년도 5월 달에 샀는데 이걸 메모리의 주차를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이게 터무니없이 22년이다. 그러면은 조금 중고 제품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제가 메모리를 한번 탈거를 하고 메모리에 있는 이제 접촉 부분을 이제 다 클리닝을 한번 진행을 합니다. 클리닝을 한번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가 꽂아지는 부분 있죠. 메모리 슬롯이죠. 메인보드의 메모리 슬롯도 한번 깔끔하게 클리닝을 합니다. 클리닝 하는 거는 그 칫솔 있죠. 칫솔. 안 쓰는 칫솔이 아니라 새 칫솔이 필요합니다. 안 쓰는 칫솔 같은 경우는 이미 한 번은 썼다 그러면은 절대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새 칫솔로 한번 이 홈, 메모리가 꽂아지는 이 홈에다가 한번 쓱쓱쓱 문들어 주면서 이제 청소기라던가 이런 걸 한번 빨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비품 스피커를 달죠. 비품 스피커는 PC를 켰을 때 이상 증상이 있는 부품을 소리로 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만약에 메모리 쪽에 문제가 있다. 삐삐삐삐삐 뭐 그래픽카드 쪽에 문제가 있다. 삐삐삐삐 CPU 삐삐삐삐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패턴이 메인보드 제조사라던가 바이오스 제작사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게 되지만 만국 공통으로 쓰이는 게 있는데 바로 정상적인 부팅을 알릴 때는 삑 하고 한 번만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비품 스피커를 장착을 해가지고 특정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까지 장착을 하고 이제 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제 걸로 장착을 했어요. 제 테스트용 그 시소닉 제품이고요. 이걸로 하니까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화면 출력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서 배제를 해야 되겠죠. 자, 메인보드 일단 이렇게 화면까지 들어온 것만 봤을 때 물론 이제 얘가 정상적으로 실사용이 가능한지는 추후에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이 고객님께서 저한테 오신 거는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 켰는데 화면 자체가 출력이 안 돼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딱 하나를 가르고 가야 돼요. 자, 여기서 제가 꽂아져 있는 거 메인보드 지금 부팅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CPU 쿨러 괜찮죠? CPU 괜찮죠? 메모리 괜찮죠? 그래픽카드 괜찮죠? 딱 이 5가지 그 다음에 SSD 이 6가지 부품은 부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실사용은 그 다음 문제예요. 화면까지 출력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탈거한 그 케이스에 있는 부분에는 뭐가 달려 있냐면 지금 파워 서플라이가 달려져 있고 그 다음에 케이스 그 다음에 이제 하드디스크가 아까 제가 보니까 잠깐 달려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물론 하드디스크 때문에 부팅이 되는 건 그 부팅과는 관련은 없어요. 화면 출력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파워 서플라이와 케이스의 그 스위치적인 부분일 수도 있다. 만약에 이거를 그대로 제가 다시 재장착을 하고 재조립을 했을 때 안 들어오게 된다면 이렇게 배제를 하나씩 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화면까지 출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제품에 대해서 무결성을 확보를 해야 돼요. 일단 얘네만큼은 이상이 없는지 있는지 그죠?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무결성이랑 나 지금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나 지금 건강해요. 라는 거를 스스로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메인보드 바이오스의 버전을 먼저 확인합니다. 메인보드 바이오스의 버전을 보니까 6062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 제조사 홈페이지에 가서 보니까 6253 버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메인보드 바이오스를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란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안정성, 호환성, 성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버그라던가 이슈를 수정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결함이 있었을 때는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통해서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호환성이라던가 안정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다소 위험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메인보드 제조사라던가 그 바이오스 제작사에서도 현재 PC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굳이 업데이트를 하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다가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된다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가게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게 되는데 PC를 켰는데 그냥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아니면 켜졌는데도 지금처럼 묵묵무답 그냥 화면 출력이 안 되고 그리고 이상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현재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냥 사용하세요라고 권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간혹가다 저한테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괜히 정상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 PC 상황인데 바이오스 업데이트 새로운 버전이 나오자마자 업데이트를 하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셨죠. 그래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럴 때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 새로운 CPU를 사셨는데 몇몇몇 바이오스 버전 이상에서는 호환이 된다. 혹은 메모리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속도를 제대로 잡아준다거나 SSD라든가 여러 가지 부품에 대해서 호환성적인 부분이 좀
개선이 되었고 성능도 향상을 시킬 수가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정말로 똥손이다. 나는 TV 리모컨에 건전지를 갈았을 뿐인데 갑자기 세탁실에 있는 세탁기가 고장이 났다. TV가 고장이 났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똥손이신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로 자가적으로 하지 마시고, 저도 이전에 영상 올려놓은 거 있죠. 따라 하지 마시고, 주변에 바이오스 업데이트 잘할 것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한두 분은 있어요. 뭐 아버지라던가 어머니, 할머니, 삼촌, 고모, 외숙모 이렇게 다 물어보셔가지고 안전하게 업데이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다 없다. 그렇게 되면 주변 PC 수리점에 가시게 되면 15,000원에서 25,000원 사이면 안전하게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님 같은 경우도 지금 앞으로 더 쓰셔야 되잖아요. 지금 바이오스 버전만 보더라도 2023년 2월 24일 버전에서 25년 9월 10일 버전으로 지금 여기까지 최신으로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업데이트를 하였습니다. 얘네도 뭔가가 문제가 있고 뭔가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바이오스 업데이트 버전을 만들었겠죠. 바이오스 파일을.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부터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픽 카드는 RTX 3060이었어요. 3060으로 제가 한번 그 퍼마크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이제 구동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뭐 팬 소음이라든가 온도 이런 것까지 다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61도 정도 나오고요. 뭐 하스팟은 72도, 하스팟은 그렇게 중요치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내 벤치를 통해서 CPU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하고 있죠. CPU의 온도도 지금 CPU가 5700X네요. 5700X인데도 68도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온도죠. 그 다음에 이제 시내 벤치가 진행 중에 있고요. 최고 온도가 73도까지 올라갔어요. 아주 정상적인 아주 좋은, 이 정도면은 굉장히 좋은 온도죠. 자, 이렇게 지금 사진까지도 다 나오고 있죠. 지금 이분은 주머니 속에 손을 넣으시는지 안 넣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야. 지금 간단하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아니 이렇게까지 다 분해를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업체 처음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뚝딱뚝딱 하다가 그냥 PC 같은 경우 수리는 어떻게 보면 간단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어렵기도 한데, 진단하는 과정은 정말로 하나하나 빠지지 않게 또 고객님이 보시는 앞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귀찮아도 뭐 있는 데서도 뭐 저도 바쁘게 되면 뭐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왕 오신 거 그 다음에 다 보시는 앞에서, 그렇다고 해서 금액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씩 체크를 하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시네벤치를 테스트하고 있는 중에 CPU 온도가 90도까지 찍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CPU 쿨러 탈거하고 서멀그리스 제도포부터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진단하는 과정 중에 또 정비까지 또 테스트까지 요청을 하셨으니까 하나하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적소에 하려고 이렇게 진행을 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서멀그리스 바르지 않는 것이 낫죠. 그죠? 굉장히 좋은 온도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또 쿨러 교체하라 뭐 그런 말은 들으실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난 상황이네요. 지금도 아직까지도 하고 있네요. 자, 하나씩 제가 중간중간에 한번 사진을 찍어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님께서 쓰고 계시는 SSD도 한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죠. 검사까지도 하고, 뭐 SSD도 다 정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SSD에 대한 속도라든가 리드 라이트 요거까지도 제가 다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 지금 현재 정상적인 범위 내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케이스 쪽으로 돌아와서 얘네들은 이제 다 정상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케이스 쪽으로 와서 이제 케이스에 조립되어 있는 부품 중에 하나씩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먼저 파워 서플라이부터 진단하게 되는데, 파워 서플라이 테스터기죠. 이거는 아주 극단적으로 아주 정말 정밀하게 테스트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걸로 많이 불량 부품을 걸러내는 과정도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하셨으면 잘 아실 거예요. 일단은 지금은 사진이긴 하지만 정말로 사진처럼 이거에 대한 전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딱 사진처럼 나와야 돼요. 이게 만약에 흔들린다 그러면 파워 불량입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10.2, 뭐 이렇게 5.1 이렇게 해서 다 정상적인 수치의 범위 내에 있었고요. 이게 만약에 떨리게 된다 그러면은 전원은 켜지더라도 화면 출력이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의 스위치에 대해서 도통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케이스의 스위치에다가 지금 테스터기를 물리게 되고 누르게 되면 삐삐 한번 소리가 나게 됩니다. 스위치를 누를 때마다. 근데 제가 스위치를 누르지 않아도 삐삐삐 이런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계속 접점이 이루어졌다 떨어졌다 이루어졌다 떨어졌다 이렇게 되면은 컴퓨터가 어때요? 돌 다 커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 또 어떤 경우는 분명히 이분은 파워 서플라이 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오셨어요. 아, 여기 파워 얼마예요? 파워 교체 좀 해주세요. 근데 제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스트하니까 파워는 다 정상이고 나와. 그래가지고 케이스에 대한 스위치를 한번 해보니까 눌러도 삐삐삐 소리가 안 나. 도통 테스트를 통과를 못해. 아, 이건 케이스 전원 스위치 불량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해결해드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과정도 어떻게 보면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요거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로 다 조립이 된 상태예요. 케이스로 다 조립이 돼서 이제 여기서도 한번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겠죠. 정상적으로 부팅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다시 한번 더 테스트를 한번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아까는 완전히 이렇게 열린 상황에서 오픈 케이스형 상황에서 테스트한 거랑 여기랑은 조금 수치적인 부분에는 분명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케이스가 닫혀져 있으니까. 그죠? 여기서도 이분께서 정말로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상황은 어떤 거예요? 지금 이것처럼 다 빠져 있는 상황이 아니죠. 케이스에다 더 조립해서 가져서 집에 가서도 꽂으셔야 되니까 그 상황이랑 똑같이 해서 제가 테스트를 한번 진행하고 있고요. 다 모든 게 다 통과가 됐고, 그 다음에 케이스에는 또 1.5테라짜리 하드 디스크도 있었는데, 하드 디스크도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뭐 엑스레이 정도의 사진이지만 그 테스트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 모든 게 정상으로 나와서 다행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또 여기에서도 또 그래픽 카드도 한 번 더 테스트를 해서 모든 것이 정상이어서 출고를 해 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다소 시간이 걸렸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것 하나 쉽게 보지 않고 하나씩 이렇게 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배제를 할 수가 있어. 저는 이런 마인드로 하나씩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 보시는 앞에서 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이런저런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렇게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팔 아파서 병원 갔는데 다리에 기부스 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보여드리는 과정 하나하나 잘 보시면 좋으실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정말 유심히 주의 깊게 또 보시고, 또 나중에는 또 이제 저한테 여러 가지 질문도 해주셨는데 제가 또 자세히 답변을 해드렸는데 아무튼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멀리서 이렇게 찾아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진단하고 또 정비까지 해드렸으니까 고장 없이 오래오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께서는 당근을 통해서 어떻게 검색하다가 저를 또 알게 되셔가지고 오셨는데, 아무튼 가시는 길도 되게 만족스럽다, 이렇게까지 하는 업체는 처음 봤다, 이렇게 또 칭찬도 많이 해주셨고 또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로 고객님의 말씀대로 정말 오래오래 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누구보다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알찬 정보였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씩 밑에다가 뭐 쇼핑 이런 거 하나씩 하잖아요. 사실 제가 지금 뭐 이제 5,000명,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한 이제 구독자 수가 5,000명 정도 되는데요. 정말 보이지 않게 저보다 더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분들도 하나 조금씩 그 정직함과 성실함을 인정받는 그런 때가 오기를 되게 바라고요. 제가 쇼핑 같은 거 한번 그 카테고리 같은 거 한번 눌러보시고, 뭐 쿠팡, 대부분 쿠팡이지만 쿠팡은 눌러보셔서 한번 이런 제품도 있구나 해가지고 한번 보셔가지고 한번 구매하시는 것도 좋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그 누구보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